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 강의는 뭐 굉장히 짧은 거였죠. 왜냐면은 이게 이제 편제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오늘 강의하는 내용은 이렇게 경솔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조문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글을 하고 같이 이제 연결해서 강의를 하다 보면 시간을 또 오버하기 때문에 요거 강의는 별도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앞에 강의를 짧게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시고, 자,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할 게 굉장히 많아요. 예, 임상에 있어서 우리가 자칫하면은 처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판단 미스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이것도 앞에서 나왔던 조문이에요. 크게 보면은 상한론에서도 나왔고 우리가 보통 이제 후사방에서 많이 거론되는 그러한 증후 중에 하나예요. 하리로, 자,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하리로 맥이 침이지한데, 침이지하고 하면은 동격으로서 이렇게 문맥이 이어가지만은 그 다음에 글은 내가 생각한 것과 지금까지 이 병세의 관점과 글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기 위해서 이게 다 한대라는 거예요. 토를. 제가 막 토 같은 게 함부로 달지를 않아요. 가급적이면은. 예, 그러니까 토를 보면은 그 사람이 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만일의 경우 여기에서 매기지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물론. 예. 매기지하고 기면속석 하며 그러면은 이 A와 B라고 하는 증상을 하나의 동격으로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대라고 표현하면은 이 A라고 하는 증상과 B라고 하는 증상이 뭔가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병세의 흐름에서 역류가 돼버린 거예요. 한데 그 사람의 얼굴에 뭔가 이렇게 얼굴에 조금 붓다. 그리고 몸에 열이 나나. 그런데 하리천곡자는 반드시 울모일세니, 예, 울모하기 때문이니. 이것도 설명이에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에요. 해석. 일종의 해석이죠. 이와 같은 증상은 반드시 울모 때문이니 땀을 흘리고 병증이 해소가 되나. 여기에서도 여러분 정말로 여기 굉장히 복잡한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거를 그냥 이거 뭐지 그러고 이 상한론 조문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게 있어요. 병인이 반드시 거란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게 원래는 끊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도 있고 이와 같은 경우가 있다. 병증이 치료되는 경우도 있고 땀이 흘리면서 병증이 해소되는 경우도 있고 땀을 흘리면 반드시 걸랭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다. 하리 천곡하면서 면소적 하는 경우에 두 개의 조건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소위 연자는 반드시 걸증이 나타나니 걸랭증이 나타나니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면대양하나 하허고해라. 이게 일종의 상열하한증이죠. 약자로 쓰겠습니다. 상열하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는 이런 것도 있죠. 간혹 가다면 표열 리한, 예, 이런 것도 있죠. 예. 보통 우리가 이제 가열이라고 그러죠. 가짜열이라고. 이 임상에서 많이 나타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이건 소설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걸증이 나타날 수가 있다. 걸랭증이. 왜 걸랭증이 나타날까? 이거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그 생각을 많이 요구하고 처음에 그냥 보면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임상적으로 우리가 이 같은 걸 경험을 하면은 갈등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대향이라는 말. 자, 면소적 제가 여기다 파랗게 써놓은 거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시면은 면소적, 울모, 면대향 요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조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문이 난삽하고 불명한 이유는 여러분 딱 봤을 때 뭔가가 이게 막 한눈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안 들어오잖아요. 그게 난삽하고 불분명한 이유는 비도라고는 비단 뭐뭐뿐만 아니라 이런 말이죠. 예. 중언 부언이요 또한 맥상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자, 면소적이라고 했을 때는 병증이죠. 근데 울모는 병인이에요. 예. 면대양 하허자는 일종의 병리 개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조문을 가지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인, 면소적, 울모 및 면대양은 비슷한 종류의 의미이다. 거의 같은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그 동의 반복어죠. 동의 반복어. 면소적이나 울모나 면대양은 표현만 달리했을 뿐이지 동의 반복어라는 거예요. 또 하리 청곡은 동류의 증상이니 이것이 바로 중언, 부언이 아니면 무엇인가? 한 말 또 하고 반복한 말이 아니면 무엇이냐? 자, 맥치미지한데 기인, 면소적, 신유미열하니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결국은 이게 이 조문의 핵심이에요. 이게 결국은 이 조문이에요. 결국 맥치미지한데 그 사람이 아니 얼굴에 열기가 있다. 불구스레하고 반려감이 있다. 이것이 맥과 증상이 서로 등진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수족 권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막 얼굴에 이렇게 불구스레하고 몸에 열이 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게? 네, 이게 왜 그러냐? 본래 조문은 하리 청곡해가지고 맥치미지한데 기인 면소적하고 신유미열하나 여기에는 곡절 무엇인가 이렇게 이렇게 말이라고 해요. 어떠한 그 구구절절 이야기거리가 있고 깊은 뜻이 여기 숨어져 있으니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내 생각에는 근데 제 생각이지만 사실은 예전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이 조문에 대해서 이와 같은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사람이 소음병이 있는 상태에서 우연히 외감에 노출이 돼가지고 이로 인해서 울모로 인해서 양기가 안에서 증월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제가 막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을 예전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썼습니다. 양기가 증월돼가지고 두면과 기부지간에 형체로 나타나서 취적이 흩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여서 흩어지지 않기 때문에 얼굴에 면소적하고 신유미열하면서 번jo한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음병, 잠재적으로 소음병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외감에 의해서 소음병이 생겼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체질적인 소인으로 하리 청곡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우연히 외감에 노출되었을 때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른바 이것이 소이라고 하는 말은 인용되었을 때 쓰는 말이에요.
소음병 가운데 태양병과 유사한 게 있다. 자, 반대로 태양맥에 소음맥과 유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음병 가운데 태양병과 유사한 경우가 있고 태양병 가운데 소음병과 유사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맥으로 또 유사한 경우도 있고 태양병인데 소음맥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이럴 때는 대청룡탕을 복용하면 안 되는데 열이 막 불을 대니까 양기 징얼이 불을 대 가지고 갈증이라든가 번조증이라든가 막 얼굴이 불그레 하니까 대청룡탕을 쓴 거예요. 너는 대청룡탕을 쓴 게 왜 무슨 근거를 가지고 대청룡탕을 썼다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예, 뒤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대청룡탕을 쓰면 안 되죠. 얼굴에 막 연소적하고요. 복용을 했는데 땀을 흘려서 양기 불을지증이 울체된 양기가 막 충혈감으로 인한 증상은 해소가 되었으나 미골하면서 근육이 막 이렇게 떨리고 근육이 놀라고 막 떨리는 경우는 하허 복음과해라. 예, 요 하허라는 말도 앞에서 조문에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원래 고방가들 에서는 복음이란 말을 쓴 거죠. 그러니까 하허라는 말과 복음이라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예. 저도 이제 동의 반복으로 쓴 거죠. 하허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이란 뜻이죠. 이 경우에 복령사역탕이나 진무탕으로 치료한다. 예, 이거 전부 다 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할이 정곡했을 때 어떤 경우는 물론 대청룡탕을 써가지고 낫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쪽으로 괴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복령사역탕이나 진무탕을 써야 된다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조문에서는 걸만 표현되어 있지만 근육경련도 있다는 거예요. 예, 상황에 따라서. 여기서 땀을 흘려서 여기서 뭐를 썼느냐? 대청룡탕 썼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중경서에서 대청룡탕 조문을 보면은 분명히 경고한 조문이 2개가 있어요. 저도 그게 왜 중요한지를 그 당시에는 잘 몰랐었어요.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근계유락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조문이 한 3번 나와요, 지금. 자, 요건 부연 설명이에요. 상한론에 보면은 이 조문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태양 중풍의 맥북인 발열 오한자 신동통 불안출이 번조자는 대청룡탕으로 주지한다. 예, 치료가 되죠. 이거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맥이 미약하면서 한출 오픈자는 근데 간혹 가다가 맥이 미약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오픈 표증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근데 대청룡탕을 복용하면 안 되는데 복용을 했더니 권력하면서 근척 육순하니 이것은 역증이 된 것이다. 역치다. 이 조문이 변형돼서 여러 번 나와요. 금계유락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한론 조문에 이것을 깊이 숙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치료되는 경우도 분명히 이와 같은 조문에는 대청룡탕을 쓰죠. 근데 맥이 미약하면서 이게 바로 태양병증인데 소음병과 유사한 경우인데 원래는 소음병인데 태양병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대청룡탕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작용을 일으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체질적으로 여기서 보면은 체질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체질적인 소인이 이 사람은 원래 망양인 사람인데 몸에 양기가 부족한 사람인데 체온이 떨어져 있는 사람인데 여기다가 발환을 시켜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그럴 때는 부자지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조문은 그 지금까지 몇 번 나왔어요. 금계율학에서도. 예. 그래서 쉽게 간과하면 안 되고 그만큼 예전 사람들 글을 이렇게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글도 있고 그냥 가볍게 넘겨야 되는 글도 있고 그래서 앞에서는 제가 그냥 짧게 한 10분에 끝내고 이 조문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조문하고 같이 섞어서 얘기하자니까 조금 잘못하다 보면은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문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상한론 조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이런 게 바로 맥미약이 한출 오픈자가 바로 소음병인데 태양병과 유사한 경우예요. 그래서 예전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나름대로 연구를 해놓은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빠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상황 누구나 다 그렇게 빠지는 건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더라. 그럴 때는 복령사역탕이라든가 진무탕을 써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 중국의 의사들은 이럴 때는 처음에는 그 일본 고방가들도 처음에는 복령사역탕이 이제 맞다 이렇게 했었는데 아니다 진무탕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판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복령사역탕 써도 좋고 진무탕을 써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